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지진이 났다는 기사예요. 일단 지진 규모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지진이 지구 반대편에서 좀 크게 발생을 하면 시차를 두고서 또 지구 반대편에서 또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일단 이렇게 지진이 또 발생하면 시차를 두고서 근처에서도 또 여러 지진이 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앞으로 추가로 지진이 발생을 하는지 여부 좀 체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느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지진이 뭐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뭐 국내에서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지진을 좀 안전지대로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았던 부분인데 생각을 고 있고 뭐 그렇게 살아왔던 부분인데 이제 안전지대로 보기에는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과거 지은 건물의 경우 내진이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조금의 지진에도 좀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달러 쌀때 사주자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일단은 이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요 차트만 놓고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 넘어가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W자 쌍바닥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달러라는 거는 이제 기축통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 나라들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미국에서 자기 경제 상황에 따라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당연히 많이 찍어내면 값어치가 떨어질 수가 있죠, 달러라는 것에. 다만 근데 기축통화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찍어줘야 된다는 거죠, 달러를.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리고 이러한 찍어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게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다 정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특히나 뭐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경우 좀 살아나고 뭐 좋아질 경우 이제 달러에 대한 물론 가치도 동반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러를 사놓은 걸 다시 원화로 바꿀 경우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이러한 사상 최고가 달성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재개 논란 뭐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냥 3월에 공매도 재개될 거라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고 뭐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어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3월 16일부터 공매도 재개가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재개가 된다면 뭐 제가 다른 개장 전 이야기에서도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지 뭐 일단 시장이 적응하는 기간이 분명 한 달에서 두 달은 있을 거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굵직굵직한 종목들 외국인 기관이 끌어올렸던 종목들 내지 추세적으로 크게 움직였던 대형 종목들 쉬어가고 공매도 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지수가 뭐 어느 정도 가격의 횡보 기간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종목들이 아닌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에도 2.3% 성장 중국 GDP 2028년 미국 추월할 수도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아침에 좀 다른 뭐 외신 보니까 뭐 이거를 해서 뭐 중국 같은 경우 되게 뭐 좋다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정부 당국이 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되게 국민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그러한 기사가 좀 외신 영상을 좀 봤는데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이고 하여튼 지금 어쨌든 중국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의해서 중국으로 인해서 발생한 코로나지만 어떻게 보면 중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가 살아나면서 그런 파급 효과들이 워낙 소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잖아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러한 효과들이 전 세계 원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생을 실제로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또 어떠한 관련 종목들을 좀 봐야 될지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어쨌든 안 좋은 부분이
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 아무래도 기본 삼성이라는 그룹이 뭐 사람 한 명 없다고 제대로 안 굴러가진 않겠죠. 하지만 이게 오너라는 측면에 있어서 굵직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분명 부재에 따른 분명 공백으로 덜 굴러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공격 경영 행보는 사실상 중단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현재 뭐 오너의 부재로 인해서 약간 지키기식 경영이 진행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 글로벌 글로벌 사회에서 글로벌 경쟁 관계에서 다른 기업들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인데 약간 저번에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됐었어요. 이런 부분 뭐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뭐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뭐 신발 재테크에 대한 부분도 부각되면서, 운동화 그런 거 부각되면서 뭐 서울 옥션이라든지 뭐 일부 종목들이 좀 움직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추가로 이런 내용 관련된 뭐 미술품으로 의한 물납에 대한 이야기가 부각될 때마다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지금은 뭐 차트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옥션 약간 관련된 거, 그러니까 미술품 결국에는 요거 만약에 대납으로 된다면 결국에는 이걸 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경매에 대한 부분으로 발생을 할 거고, 그런 부분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서울 옥션이다 정도 체크해 놓고, 나중에 뭐 차트적으로도 좀 더 좋아지고, 그리고 뭐 이런 이슈가 발생할 때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해서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너 일가나 뭐 대기업 재벌 기업 같은 경우 오너, 그리고 또 일반적인 기업이라고 해도 임원, 하여튼 오너나 임원, 그러니까 오너 뭐 임원 뭐 최대 주주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회사에 굉장히 뭐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인물들이 해당 주식을 사들였을 때는 조금 초점을 집중을 해볼 수가 있겠다. 어차피 사들일 때 공시에 그 평단가까지 다 나오거든요. 공시에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 체크해보고, 또 그러한 또 오너 일가의 또 특히나 증여 같은 경우도 해당 주가가 쌀 때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또 다른 영상들에서 몇 번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는 종목들은 아 그렇구나, 공시에서 좀 평단 좀 확인해 놓고 아 지켜보자 여러 가지를 지켜보면서 좀 해당 사업과 여러 가지 동향까지 파악하면서 괜찮구나 하면 매수를 해서 좀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또 올라가는 그런 시세를 챙길 수 있다라는 거, 좀 쉬운 매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약간 그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백신 접종인데 뭐 진행이 된다는 뭐 부분이 나오면서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물류 관련된 종목들이 콜드체인 관련으로 결국에는 뭐 부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챙겨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즘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죠.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뭐 결국에는 뭐 요런 내용도 그 자회사거든요. 하나 디펜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 뭐 호주 군의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또 다른 기사도 같이 볼 텐데 이따가 그 기사 먼저 보죠. 먼저 보고 가죠. 바로 요거. 지금 우주 ETF. 지금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계속 뭐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국내 시장에서. 바로 요 내용 때문이다. 약간 그러니까 해당 종목들 개별적 이슈들이 있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재미난 좀 이슈가 있어요. 우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과정 속에서 또 추가로 글로벌적으로는 이러한 내용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고 어제 부각된 시장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과연 이제 스페이스 X라든지, 그러니까 테슬라의 머스크가 뭐 하는 스페이스 X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포함해서 하여튼 어떠한 우주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정말 굉장히 미래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또 굉장히 급하게 또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미래를 볼 수 있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테슬라 의 머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테슬라가 메인이 아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본인의 꿈, 화성 개발이라는 꿈을 위해서 지금 달려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테슬라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의 어, 성공한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개인의 그럼 어떻게 그럼 머스크가 과연 어떠한 뭐 앞으로의 행보로 진짜 화성 개발을 해서 어쩌 뭐 굉장히 영화 속에서만 보던 그런 내용이 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게 우리가 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볼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요거 보다가 이렇게 좀 바로 넘어오긴 했는데 다시 국내로 좀 넘어와서 보면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국외도 포함되는 내용인데 LNG 가격에서 뭐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뭐 다른 기사에서도 다른 개장전 이야기에서도 여러 번이 언급해드렸던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뭐 조선업도 이렇게 수혜 볼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뭐 결국 이 LNG라는 것도 결국 원자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랬다 뭐 요거 개발에 대한 부분도 뭐 건설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뭐 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조선업계가 수혜 보면 또 여기 이제 배에 들어가는 거 납품하는 업체들 당연히 수혜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의 기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증시는 이제 휴장을 했습니다. 휴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미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하진 않을 거고 우리 증시로 주식시장 지수 차트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뭐 여기 시가 라인 깼습니다. 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다라는 조정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일단 한번 지지했던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재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봐야 되는 코스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그러면서 여기 20일 또 평균선 위에서 뭐 한번 지지해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뭐 기간 조정을 갖지 아니면 깨면서 좀 더 내려오면서 2900선 한번 깨고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크게 왔다 갔다 하면서 60일 이동평에서 기다리는 흐름 나올지를 좀 체크해 봐야겠고 어쨌든 현재 조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포트에 너무 대형주가 많다면 특히나 이제 대형주 중에서도 지금 이 지수 따라서 그대로 올라왔던 대형주들 안 올라왔던 대형주가 아니라 지수 따라 올라왔던 대형주인데 최근에 이런 지수 상황에서 해당 종목을 매수했다면 이런 조정 국면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이런 조정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뭐 중형주, 중소형주의 부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2020년 결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안 움직였던 종목, 특히나 뭐 코로나 급락을 아직 회복 못했던 종목들이 회복 과정들이 분명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이미 개장 전 이야기에서 대형주 비중을 좀 줄이고 중형주에 대한 비중을 뭐 계좌에 뭐 늘릴 필요가 있다에 대한 언급은 했었었는데 과거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뭐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결국에 지금 상황은 지금 뭐 지수에 따라서 체감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지수가 정말 안 좋아질 때는 뭐 다 종목들 뭐 일단 다 하락하니까 뭐 할 말 없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약간 뭐 그냥 이렇게 너무 그냥 가격 심하게 조정 안 주고 그냥 이렇게 기간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연출된다면 지수 눈치 보면서 지수 조금만 개선되더라도 그런 중소형주는 크게 움직이면서 뭐 지수 하락분을 다 회복하면서 빵빵 움직이는 상황에 연출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코스피는 볼 수가 있겠고 뭐 코스닥도 똑같아요. 코스닥도 똑같은데 얘는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좀 키맞추기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었겠는데 일단 요렇게 22 이동평선 그냥 깨버리면서 약한 흐름이 나왔고 요 어떻게 보면 요 음봉을 완벽하게 장악을 한 요 양봉에 대한 부분이 과연 훼손을 시킬지 여부 요 시가를 이탈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겠고 일단 요 절반 라인에서 뭐 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또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겠는데 하여튼 뭐 결국에 코스피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도로 동일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뭐 지수가 이렇게
하락 과정에서 또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용주도 중용주제, 소형주에 대한 부분이 자기 갈 길 가면서 약간 그동안 뭐 워낙 뭐 시총이 굉장히 낮은 소형주들이 위주로 뭐 움직임이 화려하게 좀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거 체크를 해봐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